여기 프랑스의 마르세유 대학교에서 한 중국인 여성과 외국인 학생이 강의 전담 교수를 향해 동시에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수가 폭소를 터뜨리며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외국인 학생은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를 한번 쳐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건축학 공부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자크 말랭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나라의 건축 문화나 기법을 익히기 위해 일찍이 프랑스의 한 국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곳에서 꽤 많은 아시아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저의 옆자리에 있던 중국인 친구 닝진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닝진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저는 닝진의 추천을 받아 중국의 건축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중국 출신이었던 닝진은 항상 저에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진국이라며 당연하게도 건축과 관련된 기법이나 디자인도 많이 발전해 있어 배울 것이 많다고 했고 저는 그런 닝징의 말에 속아 별다른 고민 없이 중국으로 향했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 도착했던 중국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닝징의 말과는 달리 중국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물론 대도시에서도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허름하면서도 따닥따닥 붙어있는 마치 가난 국가와 같은 건축물만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건축 유학을 고민하던 중 닝징의 말을 믿고 선진국 중국을 선택했었는데 마치 무언가 속은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닝징은 그런 저를 보며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부자 나라의 건축물인 백화점과 빌딩도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닝징과의 친구 관계를 위해 그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고향이었던 프랑스 마르세유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 건축 디자인 학술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날의 강의는 제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강의장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들을 수 있었던 전담 강사분의 말은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건축 기법이나 기술이 최고로 뛰어난 나라라는 강의와 함께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선진국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백화점도 없다는 닝징의 말과는 달리 프랑스 교수님께서는 자료화면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백화점 건물이나 빌딩들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부유한 문화를 소비하는 한국인들의 부자 국가와 같은 경제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닝징은 벼랑간 교수의 말을 끊고 질문을 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교수님, 저는 중국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과정을 이수 중인 닝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셔도 되는 걸까요? 한국은 백화점이라는 부유한 문화생활 자체를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축물들은 전부 요즘 유행하는 AI로 만들어낸 가짜 건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글을 검색해봐도 그러한 건축물과 백화점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데 중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갑자기 백화점이라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와 동급의 가난한 나라라 백화점은커녕 발전되어 있는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마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중국의 동영상 검색 사이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럼 한국의 드라마는 대체 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CG를 적극 활용한 가상의 화면들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나라이면서도 부유한 국가, 중국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매우 많죠.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서울 한복판에 엄청난 높이의 빌딩이 있다며 그 건축물에 대한 기법 과정과 설계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만약의 상황에서 한국이 그러한 높이의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건 바로 중국의 기술이나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한국은 중국의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께서는 위대한 나라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건축기법 1위라는 선진국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는 저와 같은 중국인들이 분명하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다수에게 진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중국에서는 평범한 가전기기들인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것을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나라 자체가 가난하다 보니 산업적으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는 단 하나도 없죠. 애초에 저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때 그들이 냉장고를 사용한다는 동영상이나 글마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해외 강의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너무나 가난해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국민은 높은 빌딩의 건물에서 다수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마치 석기시대의 움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곳에 많은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닝징은 무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땀까지 흘리며 자신의 열변을 뱉어냈고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 또한 닝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으로의 해외 유학을 고려하고 있을 때 닝징은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건축학적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인지 보여주겠다며 저에게 몇 가지 동영상들을 보여줬고 그 동영상 속 한국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다리 밑에서 생활을 하거나 바닷가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노숙숙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땅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넓으니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중국 국민이 한국인들보다 가난하다는 사실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였죠. 그렇게 닝징의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작은 박수를 보내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제 주위에서는 저와 닝닝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장에는 꽤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저희를 보며 웃음을 참으려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알 수 없는 조롱의 태도에 화가 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닝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단상 위의 강사님께서는 작은 웃음소리를 내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저와 닝징을 주목시킨 뒤 한 동영상을 강의 화면에 송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학생은 혹시 중국 출신이 확실한가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중국 출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제가 송출하고 있는 영상은 제가 직접 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일종의 강의 영상입니다. 아까 중국인 학생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축 주거지로 알려진 아파트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이죠. 그들의 땅이 한정적이라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에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아파트 문화가 조금 생소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아파트 건축 문화는 단순한 거주지라는 정의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헬스장이나 취미활동 심지어는 볼링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 거주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인들의 부유함이나 경제 수준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자체를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말인데요. 또한 아까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백화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이는 자료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한국의 도시 부산의 센텀시티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의 센텀시티 백화점은 앞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던 뉴욕의 메이시즈 백화점을 뛰어넘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상태이고 놀랍게도 이 백화점을 건축한 한국의 기업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던 해프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한국에는 이러한 규모의 백화점이 꽤 평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건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건축 기술과 소비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 자체가 벌써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백화점 건물이 전혀 없는 나라에 만약 이런 거대한 건축물이 생겼다면 누구나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쳤겠지만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선진국 부유 생활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중국인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선동된 자료에 입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놀랍게도 이 백화점과 교통시설인 지하철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물론 미국에도 몇몇 지하철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하통로로 매일매일 도난범죄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라진 편리 요소인데 한국은 이 편리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편안하게 지하철을 통해 곧바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말이죠. 한국인들의 삶은 그 정도로 한 개인의 편리성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의 주장처럼 만약 한국이 정말 문화생활을 못 즐길 정도로 가난하면서도 개인의 소비 패턴이 후진국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현상이죠. 물론 한국도 후진국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선진국 최상단을 차지하는 나라로 올라섰고 지금은 많은 나라의 건축가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이죠. 건축이라는 주제 특성상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엄청나게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조금씩 발전을 해오던 터라 고전적인 건축 기법이나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은 가장 단시간에 선진국 건축 기법과 부유함을 가지게 되다 보니 최근 건축 기법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하며 모든 빌딩과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과 거주시설인 아파트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상업시설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슈퍼시티로 거듭났죠. 이제 중국인 학생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아시겠나요? 이미 이곳에 있는 많은 수강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유함과 건축 기법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전 세계 나라들의 대표 건축물들을 직접 건축한 사례들이 꽤나 많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중국은 최근 자신들이 건축한 아파트나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건축 기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졌다는 사실인데요. 중국의 중심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도시들에서 백화점을 소비하는 인구가 완벽하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중국인들은 엄청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째서 요즘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다 또는 중국이 있기에 한국이 부유해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서 인터넷은 정보 파악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한국과 한국인들은 이 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최근의 디지털 선진국 중 하나인데요. 이와 반대로 중국은 중국의 허름한 실체를 속이기 위해 또는 중국보다 훨씬 부유하면서도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원천적으로 검열하고 있죠. 중국인 학생은 직접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나 인터넷 자료들에서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중국 정부가 올린 가짜 자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외국인 친구처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선동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송출하고 있는 자료 화면을 보면서도 한국의 부유함이 믿어지지가 않나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폰을 켜고 프랑스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한다면 유튜브로 검색해도 꽤 많은 한국 도시의 멋진 모습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백화점의 모습 그리고 한국인들의 여유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화면의 자료들에는 정말 한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거나 도심 중심에 있는 강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있었던 중국인 친구 닝징의 말과는 달리 정말 한국은 제가 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난 도시경관과 부유한 나라처럼 보였고 그들이 사는 거주 형태인 아파트 또한 제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원룸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 사실 엄청난 부유 국가였다는 사실보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바로 닝징이 저를 속였다는 문제였습니다. 애초 한국과 중국의 유학을 고민하던 당시 저는 많은 저희 지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모습들을 봐왔었고 그래서 더더욱 친했던 친구 닝징에게 조언을 구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닝징은 한국으로 가면 노숙자들에게 돈을 뜯긴다거나 한국인들이 너무 불친절해서 유학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로 저를 현혹했고 여기에 저희 판단 실수도 겹쳐 지금의 중국 유학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는 닝징에게 지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며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닝징은 갑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알 수 없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 저는 닝징에게 지금의 상황을 한번 설명이라도 해달라며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학생이 아닌
비즈니스 양복을 입고 있는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지금의 적막한 상황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는 더 크고 날카롭게 강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는 소개와 함께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나갔는데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국 교사입니다. 보여주신 영상들은 전부 조작된 영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중국은 한국보다 절대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이고 오히려 중국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저 또한 학생들에게 이처럼 한국의 실체를 알리는 수업을 정말 많이 진행했습니다. 보여주신 영상들에는 외국인들도 보이는데 한국이 아닌 미국 아닌가요? 마치 미국의 백화점에서 영상을 찍고는 한국처럼 보이게 조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한국은 중국보다 부자 나라일 수가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한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중국 정부의 돈이 되어야만 하죠. 심지어 저는 교사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인들이 평화롭게 백화점을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문화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생활에 부유함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중국조차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의 학생들도 한국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받고 있는 월급 또한 한국 교사들의 월급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인 학생은 그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 중국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말과 함께 또 다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분명하다며 주장을 하던 그 중국인 선생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을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만약 자신의 말이 근거가 있는 정확한 사실이라면 강의장을 나가지 않고 사람들의 호응을 기다려야 마땅했지만 그 중국인 남성은 어딘지 모르게 황급히 자신의 할 말만 하고 강의장을 도망가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중국인들의 동일한 말과 행동을 보면 볼수록 제가 쏘갔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닝징 또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가방까지 들고 저를 혼자 강의실에 놔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죠. 3년이 넘는 인간관계를 쌓아왔었지만 그러한 시간은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선진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과 중국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후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단상 위에 있던 강사님께서는 제 옆에 있던 닝징과 중국인 선생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잠시 그들을 불러 세우더니 다시 한번 참교육과 같은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강의장을 나가려는 분들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제가 중국인을 모두 싸잡아서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최근 많은 해외 강의를 나갈 때마다 저는 이러한 동일한 일을 꽤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같이 강의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말과 거짓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자들이 바로 저 중국인 학생 옆에 있던 외국인 학생과 같은 표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닝징 옆에 앉아있던 저를 지목하시고는 저에게 평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중국인 친구에게 들은 것이 있냐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학을 고민하던 저희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친구 닝징이 저를 끝까지 속이며 한국행을 뜯어 말렸다는 일화들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강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꽤 놀란 눈치처럼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친구의 말만 믿어왔는지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에 대한 선진국 영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학생은 분명히 평소 한국이 뛰어난 나라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법이죠. 특히나 중국인 친구의 말만 믿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갔다면 그곳에서 제대로 된 인터넷의 사용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학생이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했다면 분명히 건축가로서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 분명하죠. 현재 한국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공법과 효율적인 도시건물 구성을 알고 있는 나라이고 이것은 많은 나라들 중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특히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면
평범한 유학 생활도 더더욱 편리하고 행복했을 것이죠. 한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휴대폰 하나로 교통카드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디지털 교통과 도시 인프라로 여행이 가능한 나라이고, 평범한 오피스텔 거주지에서조차 안전한 치안을 보장받는 완벽 선진국의 나라입니다. 특히나 24시간 심야와 관계없이 편의점과 마트를 이용하고 자신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자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죠. 만약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처럼 심야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치안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직접 만들어냈죠. 저 또한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한국처럼 마음이 편하고 따뜻한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저 학생이 중국인 친구가 아닌 한국인 친구를 만났다면 인생에서 더욱 큰 무언가를 얻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우리는 현재 중국인들의 방해 공작과 선동에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중국과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꼭 이 점을 깨닫고 한국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거대하고도 웅장한 공항의 모습에 곧바로 한국의 매력에 빠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의 강의 이후 저는 곧바로 닝징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한국으로 단기 유학을 새롭게 신청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본다면 단순히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아는 내용을 왜 속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제 친구였던 닝징을 믿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선진국 생활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알려보려고 합니다. 더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저에게 깨달음을 줬던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나라니까 말이죠.